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전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서학개미들 많죠, 서학개미. 그래서 서학개미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전달해 볼게요. 지난달 서학개미들이 현지 최대 건강보험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데 UNH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4,800억 이상 사들였답니다. 야,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도 잘 모르는 기업들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잘 알아. 하여튼 여기 UNH를 4,800억 이상 사들였는데 이 각종 악재가 겹치고 주가가 30% 이상 급락을 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덤벼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다. 그리고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면은 서학개미들이 5월 한 달 동안 UNH 주식을 3억 4,798만 5,448달러 정도 순매수했고 1위에 올랐습니다. UNH의 주가는 지난달에만 26.62% 급락을 했는데 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UNH의 주가 수익 비율 PR을 보면은 11.3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 21배죠. 이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UNH는 24년 12월 브라이언 톰슨 CEO가 미국 뉴욕에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달에는 앤드류 위티 CEO가 사임을 하고 전임 CEO인 스티븐 햄슬리가 복귀하는 등 잦은 경영진 교체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보험금 산정 방식 변경 등 이 정책적인 그 문제로 실적 둔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는 거죠. UNH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28.15에서 28.65달러에서 26에서 26.5달러까지 내렸더라고요. 여기에 UNH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사업 관련 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소식까지 이제 전해진 겁니다. 의료기관과 컨설팅, 의약품, 보급 관리 등 이 다각화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대내외 리스크로 변동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NH.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UNH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방산 수출주 이쪽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즘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사라, 매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한번 볼까요? 일단 방산주. 연구원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닥치고 매수해라. 파격적인 그런 리포트를 발간하고 현대로템인가요? 현대로템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 상향을 하더라고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을 돌파한 현대로템이 앞으로도 영업이익 2천억 원대를 유지할 것이다 전망을 했고 이 수익성 높은 방산 수출 부분이 앞으로도 현대로템의 실적을 이끌 거라고 이제 내다보는 거죠. 이 현대로템의 주가는 그 리포트가 나온 당일인 지난 26일 8.93%까지 뛰는 겁니다. 팍팍 뛰어요. 이달부터 지난 30일까지 현대로템 주가는 16.75% 상승을 한 거죠.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29억,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를 했고 매출액은 1조 1,761억 원으로 57.3%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17.2%네요.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을 돌파한 것은 현대로템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방산 부분 매출액이 지난해 1분기 3,180억 원에서 올해 1분기는 6,850억 원으로 106.9% 이제 급증을 했죠. 그래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등에 대한 계약이 예상보다 또 늦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측은 수주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이 자재 발주랑 생산, 설비 증설 등을 진행 중인 거죠. 이런 시점이 문제일 뿐 수주 확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K2전차 이 생산량은 지난해 102대에서 내년에는 161대, 그리고 2028년에는 215대로 급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또 있는가 봐요. 요즘 달바 글로벌 화장품 기업입니다. 지난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달바 글로벌이 올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네요. 특히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달바 글로벌이 아마존과 틱톡샵 중심으로 북미 온라인 시장의 공략을 확대 중이고 이 코스트코 그리고 얼타, 타겟 등 이 대형 오프라인에도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가 나오네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원의 리포트가 나온 당일날 보니까 주가가 17.4% 급등을 합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12만 5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30일 24.4%나 뛰어가지고 15만 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 이 올해 또 달바 글로벌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400억, 매출은 5,300억이네요. 각각 전년 대비 132%,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북미, 일본, 그리고 러시아 신흥 시장,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138% 증가해서 3,300억을 기록할 것이다. 달바 글로벌은 퍼스트 미스트 세럼과 선크림 등 핵심 화장품 중심의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네요. 해당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하는데 제품 수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확장 초기에는 마케팅 자원의 집중과 이 컨텐츠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전략적 그런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일본과 북미와 러시아 등 선진 시장에서 이러한 핵심 상품만으로도 이 카테고리 상위권에 진입을 하는 거죠. 신흥 시장에서도 초기 비용 대비 빠른 회수율과 확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이 동일한 전략으로 쇼피와 틱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 빠르게 상위 랭킹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종목 그 품목 중에 이 중심 포트폴리오 보니까 글로벌 확장 부분에서 효율과 이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자동차가 이제 전기로 전환되다 보니까 한국 단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네요. 이 한국 단자를 보니까 차량용 커넥터 제조업체네요. 이 커넥터라는 게 2개 이상의 전도체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전류나 신호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 부품이죠. 이 한국 단자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공급사인데 최근에 GM과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해외 고객 확보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전기차 비중이 올해 8%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 보니까 여전히 한국 단자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하네요. 또 리포트 나오니까 지난 29일 당일날 8.5%나 급등을 했더라. 이 한국 단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환의 최대 수혜주고 이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시스템의 고전압 케이블이 필요한데 기존보다도 10배 이상 비싼 고전압 커넥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에는 차량당 커넥터 소요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부터 북미 OEM으로 공급을 시작하면서 성장과 매출처 다변화를 동시에 진행 중인데 또 보수적이었던 주주 환원과 IR 정책도 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단자는 내년까지 연결 단기 순이익이 30%를 주주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27년 말까지 관계회사인 KT 인터내셔널을 종속회사로 편입하기로 했고 KT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순이익은 90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많아요. 공부해보면은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기업도 있고 조심해야 할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꼼꼼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피해는 덜 갈 거다. 잃지 않는 투자가
우선이라는 거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